자, 다음은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내놓은 발표인데요. 이용구 전 법무차관 관련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이용구 사건 수사 무마. 결국 경사 한 명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여일 만에 진상조사단이 발표했는데 담당 수사관의 단독 일탈. 뭐 이런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의문 제기를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유력 인사 수사를 뭐 한 명이서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이 시각은. 경찰은 뭐 서울청,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 안 했고 외압 없었다 이런 결론 내렸지만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알고 있었다 물음표를 찍었죠. 당시 이용구 전화 내역 중에는 법무장관 보좌관과 서너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제 발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간 담당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기간 중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소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점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알고도 임명을 했다. 약간 이런 의혹이 나온 거예요. 법무부도 사전 인지한 정황이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도하 전 의원님. 변호사시니까요.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경찰의 발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블랙박스가 공개가 되면서 이 사건은 하나는 확실해졌죠. 이제 이용구 전 차관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거는 확실하구나. 근데 그 혐의가 특가법상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는 기소가 되겠구나. 근데 예. 나머지 그럼 저렇게 블랙박스 저 내용을 보면 우리도 알겠는데 예.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저걸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럼 내사 종결을 했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외압이나 직권 남용이 그렇죠. 있지 않았냐? 단순히 이제 폭행 그걸 떠나서 예, 그 이제 다른 이후 상황이 것까지. 문제가 되는 예. 거죠, 지금. 그리고 또 CCTV 내역에 보면 이용구 전 차관이 그 사건 나고 나서 어디로 전화를 하고 했다니까 그 어디에 전화를 한 거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외압이나 여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서초 경찰서 단계냐 아니면 더 윗단계냐. 그리고 인사 검증을 할 때 법무부 차관이 됐으니까요. 예.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거냐 아니면 알고도 이제 그러니까 한 우선 이걸 거냐. 알았느냐. 네. 그래도 알고도 그러면 임명을 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그럼.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특가법상 이제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가 될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이 있으니까 거의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예. 이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경찰에서 발표할 때 특가법 이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는데도 그 부분을 직무를 유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확인됐다고 하는 거면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당연히 확인됐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이건 기소가 거의 확실시 예. 되는 것 같고요. 외압과 관련해서도 경찰청 발표를 보면 사실 그 일정 부분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서 법무부에서 알았을 가능성은 9일 이전인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16일 이후에는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생긴 지 좀 며칠 지나서는 알았던 거 아닌가.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는 알았다 이런 그렇죠. 취지죠. 그게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알았느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장관 보좌관하고 통화한 건 서로 이게 내역이 나왔나 봐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얘기가 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거는 서울경찰청에서
사실 원래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하면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만 하더라도 경찰청장한테 그 신속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왜 안 그런 거냐. 그럼 이 예. 담당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것만 이렇게 됐을까? 이상한 거고요. 어제 발표를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건을 안 했어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도 다시 고발이 돼서 이 부분 다시 검찰에서도 갖고 있거든요. 예. 이 특수직무유기랑 직권 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제 담당 경찰관만 그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은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선 고발된 사건이 있으니까 전체를 들여다 볼 텐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재창출됐을 때 또 뭐 청와대에서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냐 예. 이 부분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회에 명확하게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이 사안이 이제 검찰로 간 거예요. 이제 송치가 됐거든요. 검찰 수사에 쏠린 눈. 핵심은 경찰 윗선 외압 여부.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일이 생긴 이후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 특가법 적용은 문제 없을 듯 다수 경찰 관계자 불러서 조사한 만큼 외압 입증 정황 포착 뭐 이런 문제 뭐 이렇게 여기서 쭉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만약에 다른 결론을 낸다면 그때는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현근택 전 부대변인 검찰 조사로 갑니다. 이제는 검찰이 좀 더 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겠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보로서는 굉장히 아니 부담스러울 수도 검찰 있다. 입장에서는 예. 어찌 보면 경찰 지금 이제 검경 간의 이제 수사권 갈등도 있고 예. 거기 핵심이 항상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예. 이거였잖아요. 그런 사건에 딱 맞는 경우죠. 지금 검찰 만약에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 다른 걸 찾아낸다면 이거는 또 이게 아니, 상황이 검찰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입장에서는 정말로 딱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수사 대상이 다 경찰이고 그리고 경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덮은 거 아니냐, 외압이 한 거 아니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금 경찰 수사 결과는 그 실무자 직접 수사했던 그러니까 CCTV를 봤는데 예. 그거를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수사하지 않은 그 사람만 문제 삼았는데 그 윗선들이 있겠죠. 팀장, 과장, 뭐 서장이나 쭉 다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정지 상태에서 폭행한지 알았는데 예. 이 CCTV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운전 중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약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법무부 쪽하고 연락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사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수사 중이면 곤란하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좀 수사 종결된 다음에 아마 차관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글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덮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덮어줘서 차관 임명했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운전 중 폭행이라는 게 운전 중 폭행이라는 게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뭐 합의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 버스 기사 폭행하고 예. 이러면서 운전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 거린막도 만들고 예.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쟁점이 운전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때는 아닌데 저렇게 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은 운전 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일단 예. 집에는 도착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경계선에 있었던 건 맞다. 예를 들어서 뭐 택시로 가다가 예. 중간에 서서 집에 아직 다 안 왔는데 거기서 폭행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해요. 아니면 운전 가는 중에 했다든가. 근데 예. 이게 집에 왔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뭐 더 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뭐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 5, 6월에도 이런 사건 판결이 꽤 있었어요. 예. 지방에서도. 그리고 법률 사무원이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거죠. 예. 그런 경우에도 다른 전과가 없어도 징역 4월이 나왔어요. 상해까지 안 가고 저런 것처럼 그냥 계산하려고 잠시 정차한 경우에도
징역 4월, 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벌금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짧게라도 단기형이지만 사실 6개월 이하는 선고를 잘 안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벌금으로 대체하거나 예.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버스는 다 격벽이 예.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 택시에 격벽이 예.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격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벌금형이 안 나오고 예. 뭐 징역 4월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그런데 변호사한테는 알겠습니다. 더 경하게는 안 아니 나올 그러니까 것 제가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 사실은 이제 운전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운행 중이냐 아니냐. 예. 왜냐면 이게 처벌이 무겁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일시적인 정차 이런 건 아니지만 목적지에 다 갔을 때 도달했을 때는 예.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판례라든지 뭐 그 선례라든지 내용은 아마 재판 과정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고 혹시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게 없었는가?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은 과연 이걸 언제 알았는가? 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서 들여다보겠죠, 지금? 그리고 만약에 경찰 발표와 다른 추가되는 내용을 검찰에서 알아낸다면 이것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